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지금은 경기도 여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이 작은 식당을 지키며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마을 분들은 저를 보고 늘 성실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이 싫지는 않았어요. 아침이면 이른 새벽부터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나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간단한 아침을 드시러 오시죠. 점심때가 되면 조금 바빠지지만 그래도 혼자서 감당할 만한 정도예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시면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는데, 그때면 갑자기 적막함이 밀려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주방 한편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곤 해요. 가끔 그럴 때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곤 하죠. 특히 제가 젊었을 적에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기도 해요. 아마도 그 노래와 함께 지나간 시간들과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서겠죠.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식당 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준비할 일이 넘쳐나니까요. 새벽에 장을 보러 가야 하고 미리 준비할 밑반찬들도 만들어 둬야 하고요. 그렇게 저는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도시에서 은퇴하고 내려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쳤어요. 그저 또 한 사람의 이웃이 늘어난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말이죠. 제 식당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며칠 전부터 옆집 빈집에서 짐을 나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트럭이 와서 가구들을 옮기고 새로 이사 온 분이 분주하게 집을 정리하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이 저희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지만 마주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다음 날 반찬을 준비하며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민 씨 맞으시죠? 놀란 마음에 저는 급히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밝고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서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시골 생활이 아직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분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박명수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은퇴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시골 생활은 처음이라 좀 서툴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른 앞치마를 다듬으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시골 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서 처음엔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박명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워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이것저것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이웃이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제 성격 탓에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수 씨가 옆집으로 이사를 온 뒤로 그와는 자주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가 가끔 생활하는 것들을 물어보며 찾아오는 날이면 저는 서툰 솜씨로 혼자 애쓰는 그가 안쓰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어요. 명수 씨는 타고난 사람 좋은 성격으로 금세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어쩌다 마을 회관에 모이면 그가 도시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웃게 했고, 제 옆집에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곤 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명수 씨가 밉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이 있으니까 제 일상이 조금씩 활기를 띠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때로는 기쁜 일이, 때로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박명수 씨와 인사를 나눈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분은 정말로 가끔씩 제 식당에 들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어요. 시골에서는 어디서 장을 봐야 하는지, 가스 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런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명수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바쁠 때는 금방 눈치채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하시며 돌아가기도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날씨가 찜통 같았어서 손님들도 별로 없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점심 정리를 마치고 에어컨도 없는 식당에서 부채질을 하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아무래도 더위 때문인 것 같았는데 점점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박명수 씨가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정민 씨, 어디 아프세요? 잠깐만요.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서둘러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분이 제 팔을 잡아주는 손길이 어쩐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더위를 먹어서 좀 어지러웠나 봐요. 괜히 신세를 지네요. 제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하자 그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신세라뇨. 이웃끼리 당연히 도와야죠. 잠깐이라도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제가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명수 씨는 빠른 걸음으로 자기 집에 갔다가 금방 돌아와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김정민 씨는 늘 혼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명수 씨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저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명수 씨는 자주 저를 신경 써 주었어요. 아침에 식당 문을 열면 가끔 문 앞에 작은 간식거리나 시원한 음료수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배려가 점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명수 씨가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식당 밖에 널어놓은 행주들을 걷어들이며 비를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명수 씨가 비를 맞으며 제 쪽으로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민 씨,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비를 피해 있어도 될까요? 그분의 젖은 얼굴과 급박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른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제 일상에 찾아올 변화가 얼마나 클지를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쉽게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박명수 씨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며 얼른 젖은 옷부터 닦으시라고 권했어요. 명수 씨는 고맙다며 수건을 받아들었고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차분하지 않았어요. 빗소리 때문인지 오랜만에 식당 안에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어서인지 마음이 떨렸어요. 거실에 차를 가져다 놓으며 저는 살짝 명수 씨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대충 닦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늘 밝고 유쾌했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어쩐지 더 깊고 진지하게 보였어요. 비가 꽤 오래 올 것 같네요. 정민 씨 식당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명수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 말을 건넸어요. 그렇죠. 날씨가 요즘 참 변덕이 심하네요. 그래도 비가 내리면 공기가 좀 시원해질 테니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제 말에 명수 씨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가 다시 끊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얼른 라디오라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라디오를 켜자마자 우연히 흘러나온 오래된 노래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명수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노래 아세요? 저도 참 좋아했던 곡인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말하자 그분은 뜻밖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요. 젊었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춤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벌써 40년 전인데 말이죠. 명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던 노래는 제게도 특별한 기억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무도회장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니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나네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명수 씨는 다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이런 노래들을 피하고 살았어요. 추억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명수 씨가 그렇게 조용히 말하자 그의 얼굴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와 제가 비슷한 외로움을 품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듯 했어요. 이제 그런 아픔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수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마을에 와서 김정민 씨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금씩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빗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명수 씨는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네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를 붙잡았어요. 비가 아직 오는데
조금만 더 쉬었다 가세요. 혼자 있으면 비 오는 날은 좀 외로워서. 순간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 명수 씨는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럼 조금만 더 머물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기에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공감과 위로가 느껴졌어요.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식당 안에는 다정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함보다는 서로의 온기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명수 씨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민 씨,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네요. 솔직히 혼자 생활할 때마다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가까이 앉았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무덤덤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그때 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정민 씨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작은 속삭임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수 씨는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어요. 아주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작은 순간이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을 깨우는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 채 말없이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그저 그 순간의 따뜻한 온기와 설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외로움을 잊은 채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빗소리가 잦아드는 사이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설렘이 가득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밤을 함께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창밖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잠시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명수 씨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떠났는지 식당에는 그가 앉아 있었던 흔적만이 남아 있었어요. 오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새 명수 씨와 보냈던 따뜻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사람들끼리 소문이 금방 퍼지는 곳이거든요. 며칠 뒤 제가 마을 회관에 들렀을 때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숙미 씨와 몇몇 마을 분들이 갑자기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순간 그 싸늘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정민 씨, 명수 씨랑 꽤 친해졌나 봐요. 이웃끼리 아주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이숙미 씨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웃끼리 도와주는 정도죠. 시골 생활이 서투르셔서 제가 조금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숙미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고,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닌가 보던데요. 두 분이 아주 정답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젯밤의 일이 이미 마을에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눈을 피하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이숙미 씨는 평소 명수 씨에게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게 보내는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저를 보는 눈빛에 은근한 질투심까지 섞여 있었어요. 한 번은 동네 슈퍼에서 명수 씨와 우연히 만난 날, 이숙미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일부러 크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명수 씨, 도시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런 시골 생활이 재미있겠지만요. 여기 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아주 곤란하답니다. 다들 보수적이라서 말이죠. 명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숙미 씨를 바라봤고 저는 급히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이숙미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숙미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제게 눈길을 던졌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정민 씨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명수 씨도 어색한 듯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명수 씨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 저는 마을에서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수 씨가 식당에 와도 일부러 못 본 척하거나 거리를 두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답답하고 괴로워졌어요. 깊은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명수 씨도 제가 왜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식당 앞을 지나갈 때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계속 그분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명수 씨와의 만남을 피하며 조용히 지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수근거림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소문도 잦아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정성껏 가꾸어 온 식당이 누군가에 의해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식당 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지저분한 낙서가 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계란이 던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식당 간판까지 일부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어요. 누가 저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범인을 짐작할 만한 단서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망가진 식당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마침 멀리서 박명수 씨가 급히 뛰어왔어요. 그분은 식당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한 채 제게 다가왔어요. 정민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왠지 서러운 감정이 몰려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명수 씨는 저희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숙미 씨와 마을 사람 몇 명이었어요.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나,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큰일 났네요. 이숙미 씨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비웃는 말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슬쩍 명수 씨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을에서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긴 했는데 혹시 명수 씨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니겠죠? 아유, 시골에서 그런 일로 사람들 눈총 받으면 곤란한데 말이에요. 순간 명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역시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숙미 씨,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왜 정민 씨 식당에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명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숙미 씨는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제가 언제 명수 씨라고 했나요?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마을에서 말이 많으니까요. 두 분 다 행동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숙미 씨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 몇 명은 수근거리며 우리를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명수 씨와 제가 마을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제가 평생 살아왔던 이 마을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결국 저는 명수 씨에게까지 의심과 오해의 눈길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의 이런 행동에 명수 씨는 당황했고 그와 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 홀로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명수 씨가 저를 위해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밝혀낼 진실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식당 문을 열지 못했어요. 망가진 식당을 다시 손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견딜 자신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닫고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에 저 자신이 미웠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오후, 갑자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저는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어요. 정민 씨, 잠깐만 문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들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선 명수 씨의 표정은 단호했고 동시에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민 씨, 식당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수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과 수근거림에 시달린 저는 그에게 차갑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됐어요. 명수 씨.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명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말을 건넸어요. 정민 씨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의지했던 분이 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진실을 밝혀서 정민 씨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명수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아직 마음속 깊이 그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며칠 뒤 마을에서 조용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명수 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당이 훼손된 그날의 일을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수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명수 씨가 정말로 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이숙미 씨는 계속해서 저와 명수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마을의 도덕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 양 행동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질투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정리를 시작했어요. 망가진 간판을 닦고 페인트 자국을 지우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숙미 씨가 제게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에 차갑고 자신만만한 모습과 달리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정민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숙미 씨는 제게 뜻밖의 고백을 했어요. 정민 씨,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식당을 망가뜨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이숙미 씨가 그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명수 씨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숙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질투가 났어요. 명수 씨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정민 씨하고만 친하게 지내니까.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명수 씨가 와서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정민 씨하고만 가까이 지내니까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정민 씨가 미웠던 거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숙미 씨가 울먹이며 고백을 하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의 잘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질투심이 어떤 건지 저 또한 알고 있었거든요. 명수 씨가 이 사실을 알아내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숙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수 씨가 끈질기게 조사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한 일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명수 씨가 얼마나 저를 위해 애쓰셨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을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려 노력하셨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숙미 씨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분노도 느꼈지만 그보다는 명수 씨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 어린 노력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이숙미 씨, 저도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숙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뒷산 쪽으로 산책을 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조용한 길을 걷다가 멀리서 명수 씨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분은 저를 보지 못한 채 먼 산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가갔어요. 명수 씨. 제 목소리에 그분이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정민 씨, 여기 웬일이세요? 산책을 하다가, 그리고 명수 씨께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명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잠시나마 명수 씨를 의심했던 것이요. 제 말에 명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민 씨. 전 그냥 정민 씨가 다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명수 씨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명수 씨, 이제는 제가 명수 씨를 믿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명수 씨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정민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명수 씨처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분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명수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 씨, 앞으로는 함께 이겨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긴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명수 씨와 함께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마을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숙미 씨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명수 씨가 옆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회의 당일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와 명수 씨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쏠렸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명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숙미 씨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질투심에 식당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와 명수 씨에 대해 퍼뜨린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정민 씨에게 큰 상처를 드렸어요. 그리고 명수 씨와 정민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숙미 씨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분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숙미 씨, 저도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해요. 외로움이 때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저도 이숙미 씨를 용서할게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회관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명수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정민 씨,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다시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분들도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민 씨,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마을에 대한 애정을 느꼈어요. 비록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시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저와 명수 씨에 대한 오해는 서서히 사라졌고 제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조차 다시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회관을 나설 때쯤 명수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민 씨,
이 모든 일을 겪으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수 씨. 이제는 저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긴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명수 씨와 함께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일뿐이었어요.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움을 되찾았어요. 명수 씨와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숙미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또한 저희의 진심을 이해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기에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명수 씨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계절은 빠르게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침마다 명수 씨와 함께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명수 씨는 아직도 요리에 서툴러서 가끔 실수하지만 그 모습마저 제게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식당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명수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정민 씨, 돌아보니 참 긴 시간이었네요. 시골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정민 씨 덕분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명수 씨가 옆에 계셨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전 다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에 명수 씨가 다정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를 느꼈어요. 그 온기는 예전에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르게 편안하면서도 가슴 벅찬 설렘이었어요. 정민 씨,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땐 사실 두려웠어요. 외로움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에 온 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네요. 정민 씨를 만났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늘 남편 생각만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 걸까 두렵기도 했죠. 그런데 명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명수 씨는 제 손을 가볍게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천천히 함께 살아갑시다. 다시는 외로움이나 슬픔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도록요. 저는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의 삶에 다시 사랑과 희망이 꽃피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명수 씨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 공기는 선선하고 부드러웠으며 별빛은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수 씨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정민 씨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미소를 머금으며 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요, 명수 씨. 이제 저는 외롭지 않아요. 명수 씨와 함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오랜 시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삶의 고통이나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한없이 벅차올랐어요.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식당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마쳤어요. 명수 씨가 직접 페인트를 칠해주고 새 간판도 달아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와주셔서 예전보다 더 깔끔하고 예쁜 식당이 되었어요. 다시 문을 연 첫날, 많은 마을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이숙미 씨도 꽃다발을 들고 와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정민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새 출발 축하드려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숙미 씨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그날 저녁 식당을 정리하며 명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그날 밤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그 비 오는 날 밤에 들었던 노래였어요. 명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 씨, 이 노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 마음을 연 그날 밤에 들었던 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물론 기억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명수 씨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저와 명수 씨는 매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명수 씨의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명수 씨가 이미 일어나서 식당 준비를 도와주고 계시고, 저녁에 일을 마치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가끔 식당에 오셔서 두 분이 함께 있으니까 보기 좋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숙미 씨와도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을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끔 식당에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시고 저희가 바쁠 때는 손님 응대를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식당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고 있는데 명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정민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마을 사람들께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말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민 씨와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명수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명수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민 씨. 저는 정민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민 씨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명수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저도 명수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 마세요. 이제 마을 분들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명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마을 이장님께 찾아가서 결혼 의사를 말씀드렸어요. 이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셨지만 곧 환하게 웃으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두 분 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계시는 게 훨씬 좋죠.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은 부럽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혼자 사는 것에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이었겠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마을 회관에서 치렀어요. 화려한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보다는 저희를 아껴주시는 마을 분들과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이숙미 씨는 직접 꽃꽂이를 해주셨고, 다른 마을 분들도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결혼식 도중에 이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정민 씨와 명수 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함께 살 집을 정리했어요. 명수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어요. 식당과 가까워서 일하기도 편하고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명수 씨의 짐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사연이 담긴 물건들을 보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도 있었고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도 있었어요. 명수 씨, 이런 것들 보관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명수 씨는 고마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민 씨, 고마워요. 과거는 과거로 간직하되 이제부터는 정민 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식당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했어요. 가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금방 화해했어요. 젊었을 때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성숙한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는데 명수 씨가 말했어요. 정민 씨,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좋네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며 살았어요.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근처 도시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차분하고 여유로운 데이트였지만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며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저희를 부러워하시기도 했어요. 우리도 저런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행운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명수 씨는 제 옆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함께 웃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혼자 사시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미 한 번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길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처럼 중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난 오해와 갈등도 결국은 소통과 이해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숙미 씨도 처음에는 질투심 때문에 저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정말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외로움이나 질투심 같은 감정들이 때로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저와 명수 씨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식당을 열고 마을 분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가끔 식당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두 분 보면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마을의 한 할머니께서 저희 식당에 오셔서 나도 저런 짝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아직 늦지 않았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을 찾는데도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수 씨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큰 꿈이나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위로를 받으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저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꼭 추천해 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희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지금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 힘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작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혹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저처럼 뜻밖의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르거든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주인공이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